예,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재생에너지하고 그 외에 또 에너지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재생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원은 석유, 석탄 이런 거죠. 근데 석유하고 석탄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고갈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석유 가격이 아주 비싸죠. 매장량이 별로 없는 그 석유값이 지금 금값이라고 이야기하는 편인데, 그러면 이 재생에너지는 뭐냐 그러면요, 에너지원이 무진장하게 많아가지고 고갈되지 않는 그러한 에너지원, 그런 거 보고서 재생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갈되지 않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 그게 바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런 겁니다. 태양에너지. 무진장하겠죠. 태양이 존재하는 한은 태양 에너지는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리고 바람, 풍력 에너지. 바람 역시 지구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해서 있겠죠. 그리고 바닷물 속에 있는 에너지, 해양 에너지.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지열 에너지. 그리고 생물체나 생물체로부터 유리한 물질 속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무진장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재생에너지의 예입니다. 자, 하나하나 공부해 볼게요. 자, 먼저 태양에너지입니다. 태양에너지는요, 열에너지하고 빛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태양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장치를 옛날에는 못 만들어냈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의 그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유용한 일로 바꾸거나 안 그러면 유용한 형태의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태양광, 태양빛을 이용하는 그러한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 그래가지고 이는 이제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가열해가지고 수증기를 만들고 바로 그 수증기 가지고서 회전을 일으켜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죠. 이게 터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열기관에 대해서 공부했죠. 열 에너지를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 터빈도 열기관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열로 물을 가열해가지고 수증기를 만들고 그 수증기가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회전 운동을 하게끔 해가지고 일을 하는 그러한 열기관이 터빈이에요. 그래서 이게 직선 운동이 아니라 회전 운동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장치, 그럼으로써 우리한테 어떤 유용한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장치, 그게 터빈이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태양열 발전은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가열해가지고 수증기를 얻고 바로 그 수증기의 압력 때문에 회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결과 전기를 만들어내게 하는 그건데요. 자, 이때 그러면 에너지 전환을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하면 돼요. 태양의 열 에너지가 일단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걸 일으켜 가지고 그런 다음에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자, 그림을 보면서 더 설명해 볼게요. 이게 이제 터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했던. 그래서 물을 가열해 가지고 수증기 생기고 바로 그 수증기 압력 때문에 수증기가 이동을 하면서 회전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이렇게도 회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회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게 터빈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을 붙잡아가지고 열 교환기에서 물을 가열해가지고 수증기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터빈에서 회전 장치가 움직여가지고 전기를 만들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전기를 어떻게 만드냐 그 발전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간단합니다. 지금 자석 사이에 전기선, 코일을 놓아두고 이 코일을 돌려버리면 이 코일에 전기가 생겨버려요. 희한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미 공부한 어떤 법칙이냐 그러면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이거 기억납니까? 이미 우리가 공부한 건데요. 지금 코일 속으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코일에 전기가 생긴다 하는 것이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죠. 그러면 뭐 코일을 움직여도 괜찮고요. 안 그러면 코일은 놔두고 자석을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개 중에서 어느 하나를 움직여버리면 이렇게 전기가 생긴다 하는 것이 바로 발전의 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이 그림 볼까요? 그래서 자석 사이에 코일을 넣어두고 이 코일을 돌려버리면 바로 이 코일 쪽에 전기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이때요, 이 전기선, 코일을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화력 발전,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태양열 발전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는 거예요. 화력 발전은 뭡니까? 석유나 석탄을 태워가지고 역시 물을 가열해가지고 전기로 만드는 다음에 그 수전기가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수력 발전은 뭡니까? 물의 위치 에너지가, 즉 물이 떨어지면서 바로 터빈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력 발전이죠. 원자력이나 태양열도 화력하고 마찬가지예요. 원자력을 이용해가지고 열이 나오고 태양열을 이용하면 열이 나오고 그 열을 이용해서 물을 가열해가지고 수증기 만들고 그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발전의 원리예요. 그래서 바로 태양열 발전은 바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만든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태양빛을 이용해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러한 장치도 개발되었죠. 실제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로 바꾸는 것, 이게 굉장히 더 효율적이에요. 원리가 이렇습니다. 물질에다가 빛을 쏘아버리면 그 물질의 원자에서부터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원자 핵의 그 잡아당기는 힘으로부터 전자가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돼버려요. 이런 것을 우리는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광전 효과. 그래서 읽어보면 물질이 빛을 흡수하면 물질의 표면에서 전자가 이동하여 전기가 발생하는 효과를 말하는데 여하튼 빛을 쏘아버리면 물질 원자로부터 전자가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경우에 에너지 전환을 물으면 빛 에너지가 직접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경우입니다. 앞에서 태양열 발전은 태양열 에너지가 뭡니까? 이렇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전기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되기까지 두 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 바뀌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면 더욱더 그 전기 효율이 높아요. 에너지 전환 효율이.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인데 이때 이제 태양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 장치가 바로 태양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양전지인데 이 태양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능하게끔 한 겁니다. 그러면 큰 규모의 전기를 얻으려고 그러면 이 태양전지를 이어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큰 규모의 전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태양전지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태양전지. 자, 이 그림은 바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건전지입니다. 건전지와 같은 거를 화학전지라 그래요. 건전지나 태양전지나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전지에서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이렇습니다. 어느 한쪽 부에서는 전자를 막 만들어내고요. 다른 쪽 부위는 전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는 전자가 많게 하고 여기는 전자가 없게 한 상태에서 구리선을 연결해 버리면 전자가 많은 데에서 없는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기죠. 이래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아연판하고 구리판을 황산용액에다가 넣어두면요. 아연판에서
전자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아연 이온이 용액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아연판에서 계속 전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전자가 이제 구리판 쪽으로 오면요. 구리판에서는 이 전자를 없애버립니다. 왜요? 전자가 계속 오다 보면 이제 양쪽의 전자 양이 같아져 버리겠죠. 그러면 더 이상 전자가 이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판에서는 계속 오는 전자를 없애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전자 양의 차이를 만들어줘가지고 전자가 이동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구리판에서 전자를 없애는 방법은 수소이온하고 전자를 결합시켜가지고 수소기체를 만들어가지고 전자를 없애버리는 이러한 형태예요. 좋아. 또 다른 그림으로 보면요. 지금 아연판에 있는 아연이 이온화가 돼가지고 전자를 내놓고 자기 자신은 아연 이온이 돼가지고 용액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리판에서는요. 황산에서 나온 수소 이온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전자하고 결합해가지고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건전지 원리예요. 그래서 태양전지 역시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런 식이죠. 지금 태양전지는요. P행 반도체하고 N행 반도체를 붙인 겁니다. 요거 반도체 설명할 때 다 이야기한 거죠. P행 반도체, N행 반도체. 이 두 개를 붙인 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다이오드라고 이야기했죠. 다이오드. 하여튼 P행 반도체하고 N행 반도체를 붙여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 장치인데요. 자, 조금 더 알아보면 이런 식이죠. N행 반도체하고 P행 반도체를 붙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태양빛을 비추어 버리면 앞에서 말했던 광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전자가 빠져나와요. 이 전자가 빠져나오는데 이 전자가 N행 반도체 쪽으로 몰려듭니다. 따라서 N행 반도체 쪽이 전자가 많아져 버리고 P행 반도체 쪽에는 전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가 많고 여기는 전자가 없을 거니까 구리선으로 연결해 버리면 전자가 이동을 해가지고 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광전 효과 때문에 생긴 전자가 N행 반도체 쪽으로 모이더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미 반도체 이야기할 때 다 설명한 건데요. 한 번 더 볼게요. 자, 일단 요거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태양전지에 빛을 쪼여버리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태양전지 내부에 전자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양공도 생긴다는 겁니다. 왜? 원래 그 태양전지 안에 있는 원자에서 전자가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있어야 될 곳에 전자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양공이 되는 거죠. 하여튼 전자하고 양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양공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자만 생각해가지고 전기가 어떻게 생기냐 하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예. 하여튼 Pn 접합 내부에서 발생한 전기장에 의해 전자는 N행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한다 하는 그런 말인데 양공은 이제 P형 쪽으로 이동하고요. 왜 그러면 이게 이렇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알아볼게요. 이미 우리가 반도체 수업할 때 이거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걸 다시 설명을 하기는 선생님이 내용이 아주 많아져요. 반도체 수업을 못 들은 사람들은 그 수업을 들어보십시오. 아주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금 다이오드에서 전자가 이동을 하고 양공이 이동을 해버리면 이 경계 부위에서 이온들이 생긴다고 했죠. 이쪽은 플러스 이온, 여기는 마이너스 이온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전자하고 양공이 이동을 하지 못한다고 했죠. 여하튼 N행 반도체 쪽에서는 플러스 이온, 양이온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N행 반도체 쪽은 플러스 전기를 띠는 플러스 전기장이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전기장 그러면 전기가 미치는 그 범위를 말합니다. 여하튼 N행 반도체 쪽에서는 플러스 이온이 생겨가지고 이 바로 플러스 이온 때문에 플러스 전기에 전기장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다 모여들게 되겠습니다. 플러스 쪽으로. 이해될까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양공 입장에서 설명하면 양공은 지금 P행 반도체가 마이너스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전기장이 걸려가지고 양공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여하튼 이쪽으로 전자가 모이고
여기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구리선으로 연결해버리면 전자가 이동을 한다는 거죠. 다시 볼까요? 하여튼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빠져나오면 이 전자가 N행 반도체에 있는 그 플러스 이온 때문에 N행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 여기는 전자가 많고 여기는 전자가 없을 거니까 구리선으로 연결해버리면 이렇게 전자가 흘러가지고 바로 전기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이때 이제 전자가 많이 있는 곳, 거기가 음극이에요. 그리고 전자가 없는 곳이 양극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여기가 음극이 되는 거죠. 바로 N행 반도체 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양극이 되는 겁니다. P행 반도체 쪽이. 그래가지고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전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전자의 이동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은 반대다 하는 거 중학교 때 배웠습니까? 예. 전자는 항상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전류의 방향은 편의상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한다라고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항상 요 둘은 반대라고 하는 거 기억납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 전류의 방향은 여기서부터 이쪽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전자의 이동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은 반대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 요게 바로 태양 전지의 원리예요. 예,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력 에너지, 바람에 실려 있는 그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이 풍력 에너지를 역시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개발되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풍력 에너지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원리는 이겁니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전기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원리는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풍력 에너지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입니다.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에너지죠.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닷물에 썰물과 밀물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때 에너지가 생겨요. 우리는 이 에너지를 조력 에너지라고 합니다. 조력 에너지. 그리고 바닷물이 파도가 치잖아요. 바로 그 파도 때문에 생기는 그 에너지가 바로 파력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밀물과 썰물 때문에 생기는 그 에너지, 바로 조력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때 밀물과 썰물의 흐름에 의해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 생기는 에너지가 바로 조력 에너지인데 이때 그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조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조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조력 발전하고 조력 발전이 뭐냐 하면요. 이게 바로 조력 발전입니다. 지금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요 밑에 있는 회전 날개가 돕니다. 그래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그러한 장치예요. 이게 바로 조력 발전이죠.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게 이제 조력 발전입니다. 댐을 만들어요. 방조제를. 그래가지고 밀물하고 썰물이 일어날 때, 밀물이 들어올 때 거기를 댐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밀물을 다시 밑으로 흘러보내게 하면서 바로 높이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회전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얻는 그 방식이죠. 이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바로 그 시야호 방조제에 있는 바로 그 발전 시스템이 요겁니다. 그래서 밀물이 들어올 때 그걸 가두어 놓고 다시 흘러보내면서 발전하게 하는 그러한 발전 방법이죠. 조력 발전입니다. 한 번 더 언급을 해보면 조력 발전은 밀물과 썰물에 의한 조류가 빠른 곳에 터빈을 설치해가지고 즉 회전을 일으키는 장치 그래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력 발전은 밀물대 바닷물을 가두었다가 썰물대 흘러보내면서 바로 낙차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조력 발전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조력 발전은 지금 말했듯이 바로 시야호, 그게 바로 그 시야호에서 이 지금 조력 발전을 하고 있어요. 장점은 되게 좋죠. 일단은 환경 오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력 발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물질이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해도 방사선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데 이 경우는
환경 오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이 고갈되지도 않고요. 항상 밀물하고 썰물은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단점도 있죠. 그러면 밀물하고 썰물의 차이가 커야만 이렇게 발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지역에만 설치할 수가 있고 조류가 멈추는 시간에는 또 발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쉽냐? 그러면 조류 발전입니다. 왜? 댐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주 뭐 설치하기가 간단해요. 그에 비해서 조류 발전은 바다를 일단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조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조제 공사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갯벌이 파괴돼가지고 여러 가지 생태계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해양 에너지 중에서 조력 에너지 가지고서 이렇게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력 에너지. 파도에 의한 에너지로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여튼 파도 그러면 물이 상하로 움직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도가 내려갈 때, 위로 올라갈 때,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공기가 압축되고 팽창되고 하면서 터빈을 돌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파력 에너지 가지고 전기 만드는 그겁니다. 여하튼 해양 에너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조력 에너지하고 파력 에너지가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열 에너지. 땅 속에 있는 열 에너지입니다. 지구 중심부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더 높아요. 따라서 땅 속에는 고온의 지하수가 있고 안 그러면 수증기가 생겨 있죠. 바로 이 고온의 지하수나 수증기 속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가 바로 지열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역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뭐 전기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요 고온의 지하수를 빼가지고 난방을 해가지고 생활에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요게 바로 지열 에너지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이거 뭐냐 그러면 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바로 생물체나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에너지가 바이오 에너지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잘 표현하는데 바이오매스를 가공하여 얻은 바이오 연료에 들어있는 에너지다. 이렇게도 잘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바이오매스가 지금 내가 말했던 그거예요. 바로 생물체나 생물체로부터 유래한 물질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새똥 말린 겁니다. 새똥 말린 거. 그 새똥 말린 거 가지고서 연료로 쓰죠. 그래가지고 열을 얻죠. 하여튼 그게 바로 바이오매스입니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을 의미하는 바이오와 질량이나 덩어리를 의미하는 매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물체와 또는 생물체로부터 유래한 물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이오매스. 예, 얘가 이런 겁니다. 나무나 고구마, 사탕수수, 해조류 이거 가지고 연료를 쓸 수가 있잖아요. 또는 종이, 음식물 쓰레기, 폐식용유, 소의 배설물 이거 가지고 역시 연료를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뭡니까? 다 생물체로부터 유래한 물질들입니다. 종이, 음식물 쓰레기, 폐식용유, 소똥, 소의 배설물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바이오매스입니다. 그래서 생물체나 생물체로부터 유래한 물질 그게 바로 바이오매스입니다. 이 바이오매스 속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가 바로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연료 그러면 식물의 섬유소에서 뽑아낸 바이오 에탄올 그리고 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유에서 얻은 바이오 디젤 디젤이 바로 경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디젤차, 경유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 연료가 바로 디젤인데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얻은 바이오 가스 이게 바로 바이오 연료예요.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를 가공해서 얻은 그런 거를 우리는 바이오 연료라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바이오 에너지의 한 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물의 섬유소나 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유,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가공해가지고 얻은 것이 바로 바이오 연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 이런 것 등이 예인데 하여튼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 그러면 생물체나
생물체에서 얻어진 물질 또는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 얻은 그러한 에너지원, 그런 것들이 다 바이오 에너지에 속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예.